도시는 어느 날 갑자기 멈춰서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아주 사소한 징후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상한 죽음이 늘어나도 거리의 공기가 조금 달라져도 우리는 대개 일상의 언어로 그것을 설명해버립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곧 지나갈 일이라고. 그러나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는 우리가 그토록 믿고 싶어하는 그 말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의 절정은 영웅의 등장도 극적인 반전도 아닙니다. 그것은 한 도시가 봉쇄된 뒤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저 하루를 견뎌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위대한 인물의 전기가 아니라 이름 없는 다수의 기록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해야 했던 사람들, 고결하지 않아도 좋고 위대하지 않아도 좋지만 최소한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국 묻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불합리 앞에서 인간은 무엇으로 남을 수 있는가? 알베르 카뮈는 1913년 알제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노동자 계층에서 성장했고 젊은 시절 결핵을 앓으며 육체의 취약함과 삶의 불확실성을 일찍부터 체험했습니다. 그는 기자로 일했고 저항의 시대를 살았으며 인간이 세계와 맺는 관계를 끝없이 질문한 작가였습니다. 카뮈의 사유의 중심에는 부조리가 있습니다. 세계는 인간의 의미 요구에 침묵하고 인간은 의미를 갈망합니다. 이 어긋남이 바로 부조리입니다. 그러나 카뮈는 그 부조리를 이유로 허무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의미가 보장되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방인에서 그는 세계와 단절된 개인의 고독을 보여주었고 시지프 신화에서 그는 그럼에도 살아야 한다는 태도를 사유했습니다. 페스트는 이 질문을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차원으로 확장한 작품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발표된 이 소설은 단순한 전염병 이야기로 읽히지 않습니다. 점령과 저항, 전체주의와 폭력,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외면하는 구조에 대한 은유로 읽혀왔습니다. 그러나 카뮈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으로만 이 작품을 가두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에게 페스트는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인간의 조건, 인간 사회가 반복해서 맞닥뜨리는 재앙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특정 시대를 넘어서는 힘을 갖습니다. 이야기는 알제리의 항구 도시 오랑에서 시작됩니다. 오랑은 특색 없는 상업 도시입니다. 사람들은 일에 몰두하고 습관적으로 즐기며 크게 의문을 품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도시의 삶은 언제나 계산과 일정 속에서 흘러갑니다. 아침에는 출근을 서두르고 저녁에는 피곤한 몸으로 카페에 앉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바다는 가까이 있지만 사람들은 바다를 바라볼 시간조차 거의 없습니다. 오랑은 살아가는 도시라기보다 살아내는 도시처럼 보입니다. 어느 봄날 도시 곳곳에서 쥐가 죽기 시작합니다. 계단, 창고, 거리 한복판에 피를 흘린 채 쓰러진 쥐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불쾌해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한 위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청소부가 게을러졌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계절 탓이라며 웃어넘깁니다. 인간은 언제나 처음의 징후를 과소평가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시 당국은 위생 문제로 처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곧 쥐의 죽음은 사람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고열, 림프절의 부종, 극심한 고통, 빠른 사망. 의사 베르나르 리웨는 이 증상을 보고 즉시 의심합니다. 그는 이것이 페스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지만 동시에 그 단어를 쉽게 입 밖에 내놓지 못합니다.
패스트라는 말은 도시를 마비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웨는 냉정하고 성실한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을 영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환자를 살피고 통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그의 일상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환자들을 돌보는 단조로운 반복입니다. 그의 아내는 요양을 위해 도시를 떠나 있고 그는 혼자 남아 이 일에 몰두합니다. 그의 삶에는 거창한 드라마가 없습니다. 대신 매일 반복되는 진료와 기록,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환자들의 얼굴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반복 속에서 이 이야기의 중심이 형성됩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기자 랑베르는 외부에서 온 인물입니다. 그는 오랑에 우연히 머무르다가 도시가 봉쇄되면서 갇히게 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는 이 도시의 불행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느낍니다. 그에게 오랑은 잠시 머물던 장소일 뿐이며 그의 삶은 도시 밖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재앙을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탈출을 시도하고 불법적인 경로를 알아보며 자신의 사적인 행복이 이 집단적 재앙보다 중요하다고 믿으려 합니다. 또한 도시에는 타루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기록자처럼 보이는 인물로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를 관찰하며 일기에 적습니다. 타루는 늘 어딘가 떨어진 자리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인물입니다. 그는 판단하기보다 관찰하고 비난하기보다 기록합니다. 마치 이 도시의 양심을 조용히 기록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과거에 어떤 정치적 투쟁에 관여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폭력의 공범이 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패스트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모든 체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명분으로든 타인의 죽음이 정당화되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패스트에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 사람, 파늘로 신부는 종교적 해석을 대표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 재앙을 인간의 죄에 대한 신의 심판으로 설교합니다. 고통을 도덕화하고 재난을 의미의 체계 안에 배치하려 합니다. 그의 설교는 확신에 차 있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면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설명을 원하고 신부는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도시의 상황이 악화되고 무고한 아이의 죽음을 목격한 뒤 그의 신학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의 고통은 너무 길고 너무 잔인하며 너무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파넬로는 자신의 언어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마주합니다. 그는 끝내 확답을 내리지 못한 채 신 앞에서 인간의 고통을 받아들이려 하지만 그 태도는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도시가 봉쇄되자 사람들의 일상은 급격히 변합니다. 외부와의 연락은 끊기고 편지와 전화는 차단되며 사람들은 갑작스레 단절의 세계에 놓입니다. 기차는 더 이상 도착하지 않고 항구에는 배가 정박하지 않습니다. 도시의 문은 닫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이 이어지던 자리에서 갑자기 서로 단절된 채 남겨집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임시적인 상황이라고 믿습니다. 며칠, 몇 주만 버티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믿음은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점점 슬픔과 두려움에 익숙해져 갑니다. 슬픔은 반복되며 무뎌지고 공포는 어느새 일상이 됩니다. 장례는 간소해지고 애도는 형식이 되며 죽음은 통계로 환원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개별적인 죽음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신 매일 발표되는 숫자를 기억합니다. 재난은 어느 순간부터 이야기에서 숫자로 변합니다. 카미는 이 과정을 차분한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비극을 과장하지 않고 오히려 담담하게 나열함으로써 우리가 재난에 얼마나 빨리 익숙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리웨는 동료이사 카스텔과 함께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격리병동을 운영하며 환자들을 분류합니다. 카스텔은 오래된 의사로 역사 속에서 반복된 전염병을 기억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패스트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잊고 있을 뿐이라고. 그들은 치료법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승리의 서사가 아니라 지연의 싸움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혹은 죽음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그들은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같은 일을 계속합니다. 그들의 노력은 종종 아무런 보상도 없이 끝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들은 다시 병동으로 향합니다. 타루는 자원봉사 방역대를 조직합니다. 그는 이 활동을 영웅적 행동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합니다. 패스트에 맞서는 것은 위대한 도덕이 아니라 단순한 성실성이라고. 누군가는 기록을 하고 누군가는 환자를 옮기고 누군가는 격리된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거창한 행동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멈추지 않는 작은 행동들이 이어질 뿐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타인의 고통 앞에서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라고. 랑베르는 여러 차례 탈출의 기회를 잡지만 끝내 그는 도시를 떠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깨닫습니다. 이 도시의 불행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남기로 선택하며 방역대에 합류합니다. 그의 선택은 숭고한 결단처럼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고통스러운 인식의 결과입니다. 나만 예외일 수는 없다는 깨달음, 인간의 고통 앞에서 완전한 개인으로 남을 수는 없다는 자각입니다. 그는 여전히 연인을 그리워합니다. 밤이 되면 그녀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 그리움은 도망쳐야 할 이유가 아니라 이 도시의 사람들과 같은 감정을 나누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역시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파늘로 신부는 두 번째 설교에서 이전과는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그는 이제 재앙을 쉽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신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고통 속에서 신을 믿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더 이상 사람들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그의 말에는 이전과 같은 확신이 없습니다. 대신 설명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한 인간이 느끼는 당혹과 두려움이 묻어납니다. 그는 더 이상 신의 이름으로 고통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고통 속에 함께 서 있으려 할 뿐입니다. 그는 끝내 병에 걸리고 의학적 치료를 거부한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죽음은 신앙의 승리로도 패배로도 명확히 규정되지 않습니다. 그 장면은 인간이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려 하지만 어떤 고통은 끝내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의 죽음은 질문을 남깁니다. 인간은 고통을 설명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견디는 것밖에는 할 수 없을까? 시간이 흐르면서 도시의 분위기는 변합니다. 절망은 무감각으로 바뀌고 사람들은 감정을 최소화한 채 하루를 살아냅니다. 카미는 이 상태를 집단적 유배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는 자신만의 고립 속에 갇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분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끝이 보이지 않는 반복.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에는 이전의 일상이 없습니다. 웃음은 짧아지고 대화는 줄어들고 모두가 어딘가를 바라보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은 점점 숫자로 환원됩니다. 사망자 수, 감염자 수, 격리 인원. 그러나 리웨와 타루는 그 숫자들 뒤에 있는 얼굴들을 잊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병동을 돌며 환자의 고통을 직접 마주합니다. 환자의 신음, 창백한 얼굴, 그리고 가족의 이름을 부르다 멈추는 목소리. 그 모든 것들은 통계 속에 기록되지 않지만 리웨의 기억 속에는 남습니다. 타루는 리웨에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 정의를 위해 싸웠다고 믿었지만 그 과정에서 타인의 죽음이 정당화되는 구조에 자신도 가담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어떤 형태의 살인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에게 패스트와 싸운다는 것은 단지 질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인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모든 구조에 반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는 완전한 순수함을 믿지 않습니다. 다만 더 많은 죽음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 애쓸 뿐입니다. 타루는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패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가능한 한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의 중반을 지나며 패스트는 잠시 약화되는 듯 보입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습니다. 도시의 공기 속에는 아주 작은 변화가 느껴집니다. 병원으로 실려오는 환자의 수가 줄어들고 사람들의 눈빛에 오랫동안 보이지 않던 기대가 스며듭니다. 사람들은 아직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같은 질문을 합니다. 혹시 이제 끝나는 것일까? 그러나 곧 재확산이 일어나고 더 많은 죽음이 이어집니다. 이때 타루가 병에 걸립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던 인물입니다. 리웨는 친구를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지만 결국 타루는 고통스러운 투병 끝에 죽습니다. 이 장면은 소설 전체에서 가장 절제된 비극입니다. 가장 헌신적이었던 인물이 구원받지 못하는 세계. 리웨는 그의 곁에 앉아 밤을 지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친구의 숨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끝난 뒤에도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카미는 이 죽음을 통해 냉혹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묻습니다.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싸움이 무의미한가? 타루의 삶이 헛되었는가? 소설은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리웨의 침묵과 슬픔 속에서 우리는 그 싸움의 의미가 결과가 아니라 태도에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삶은 승리로 기억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인간의 품위를 남깁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며 패스트는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격리는 해제될 준비를 합니다. 도시의 문이 다시 열리는 날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가족과 연인이 제외하고 거리에는 축제가 벌어집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고 기차역에는 다시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서로를 껴안는 사람들,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들, 그리고 믿기지 않는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리웨는 이 환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 승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패스트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축제의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을지 모른다고. 소설의 마지막에서 리웨는 말합니다. 패스트균은 결코 죽지 않으며 언제든 다시 잠들었다가 깨어날 수 있다고. 그것은 창고와 침대, 서류철 속에서 잠들어 있다가 인간에게 불행과 교훈을 주기 위해 다시 쥐들을 보내고 다시 도시를 덮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는 이 기록을 남깁니다.
영웅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질병의 재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 사회에 반복되는 폭력, 배제, 무관심,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익숙해지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세계 속에서도 여전히 서로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인간들의 기억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인가? 패스트에는 전통적인 영웅이 없습니다. 이 소설에서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태도입니다. 리웨는 자신을 영웅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타루는 순교자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랑베르는 자신의 선택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두려워하고 지치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 목소리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목소리이고 다른 하나는 그래도 떠날 수 없다는 목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리를 지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위대한 이상이 아니라 눈앞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카미는 이것을 정직함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함은 거창한 도덕적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보고 있는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알고도 피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패스트와 싸운다는 것은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 환자를 돌보고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인간으로서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는 화려한 순간이 없습니다. 대신 지루할 만큼 반복되는 일상과 끝이 보이지 않는 노력만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고통을 낭만화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숭배하지도 않습니다. 카미는 인간의 고통을 아름답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것이 얼마나 거칠고 불공정하며 설명되지 않는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히려 카미는 우리가 재난 속에서 얼마나 쉽게 무감각해지고 얼마나 빠르게 타인의 죽음에 익숙해지는지를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죽음이 도시를 흔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백 명의 죽음이 단지 숫자가 됩니다. 이 변화가 바로 인간이 재난 속에서 겪게 되는 가장 조용한 변화입니다. 그는 인간의 선함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윤리를 묻습니다. 선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타인의 고통에 가담하지 않는 인간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소설이 제시하는 윤리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세계에서 의미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행동할 것인가? 카미의 세계에서 인간은 완벽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 행동을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의미가 없어도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패스트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거창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요청입니다. 당신이 의사라면 치료하라. 당신이 기자라면 기록하라. 당신이 시민이라면 외면하지 말라. 당신이 인간이라면 다른 인간의 고통 앞에서 완전한 무관심으로 물러서지 말라. 이 요청은 너무 단순해서 때로는 당연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단순함이 실천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 태도는 세상을 구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리웨와 그의 동료들은 세계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한 도시에서 한 번의 재난을 조금 더 늦추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배반하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이야기는 어떻게 스며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전염병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재앙을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회적 불평등, 혐오와 배제, 전쟁과 폭력, 그리고 일상의 무관심. 이것들은 눈에 보이는 질병처럼 급격하게 도시를 마비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우리의 삶을 잠식합니다. 이 모든 것 앞에서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는 너무 거대한 문제 앞에서 자신의 역할을 작게 느낍니다. 그래서 행동하기보다 포기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패스트의 인물들은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적다는 사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작을수록 그 작은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모두 리웨처럼 영웅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록하고, 누군가는 돌보고, 누군가는 연대하고, 누군가는 침묵 대신 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지 누군가의 고통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싸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당한 일 앞에서 고개를 돌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세상을 단번에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 남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거대한 사건들로 기록되지만 인간의 품위는 대개 아주 작은 선택들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카미는 우리에게 위안을 주기보다 책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국 좋아질 것이라고. 대신 그는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패스트는 끝에서 새로운 희망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인간이 서로를 버리지 않으려는 태도, 타인의 고통 앞에서 자신의 안락함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려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재앙의 시대에 인간을 인간으로 남게 하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카미가 말하는 가장 조용한 형태의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구원이 아니라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인간들의 지속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는 질문을 하나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도시가 봉쇄된다면, 만약 우리의 일상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도망치려 할 것인가? 아니면 잠시 멈춰서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볼 것인가? 떠나고 싶은 마음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럼에도 남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은 소설 속 인물들에게만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조용히 건네집니다. 위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간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 알베르 카미의 패스트는 그 질문을 오늘의 우리에게 조용히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번 다시 돌아오게 될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알베르 카미의 패스트였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생각의 여백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